오늘 민소. 두서없이 방송을 시작하는데 말이죠. 적어도 시그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시그널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그널을 보내 이게 귀에 착착 감기는데 아무래도 저희 팟캐스트를 청취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분들 연령대가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좋은데 말이에요. 귀에 착착 감기는데 말이죠. 네, 아쉽습니다. 네, 이 시그널을 도저히 소화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뭐 제가 몇 가지 골라보겠습니다. 뭐 적당한 게 있겠죠. 그리고 어제요, 성우 고성일 씨라고요. 저하고 굉장히 오랜 관계를 유지해 오시는 MBC 성우 형님이신데, 오신 김에 제가 녹음을 하나 부탁드렸어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녹음하고 가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이 맛에 느낌 확 다르죠. 그래서 오신 김에 녹음을 부탁드렸습니다. 입에 촥촥 감기죠. 심의 규정 따위 지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 한번 더 들어볼까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민소.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말이 나왔으니까요. 줄여서 방통이라고 하죠. 일배 구하기에 나선 우리 국상 나경원 의원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 폐쇄를 추진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폐쇄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23일 청와대는 일베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차별 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일베 폐쇄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행위이자 방송 장악에 이어 인터넷 공간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포털 사이트 중 여권에 대한 로열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네이버를 압박하기 시작하더니 이젠 눈엣 가시 같은 반여권 사이트를 폐쇄에 운운하며 압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별 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돼 심의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루어진 게시물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일베에서 제재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상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간베스트 사이트, 소위 일베라고 부르는데 잘 아실 겁니다. 음담패설, 여성 혐오, 장애인 비하, 지역 차별, 뭐 사자 명예훼손,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단식 투쟁을 벌이던 세월호 유족들 앞에서 치킨 피자 시켜 먹는 인간 말종들의 집합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일베에서 국상님의 조남을 검색해봤습니다. 이거 참 적어오긴 했는데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치 XX, 이 X의 정체는 뭔가? 그냥 골빈 XX다. 말 그대로 B한 B 아닌가? 고향이 그쪽 정치 땡땡 우파 내부에서 저짓하는 것들이 더 악질이다. 성형수술해서 얼굴 딴 사람 되더니 미쳤구만. 뭐 등등의 이런 표현들 나옵니다. 여성 비하하면 또 일베가 한국에서 지존급 사이트지 않습니까? 국상님께서 일베 지키기에 나서서 각경원 되셨습니다. 일베 사이트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요. 네. 일베 여신으로 등극되셨습니다. 국상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빵빠레 한번 올려드릴까요? 말 나온 김에 일베 여신님과 1화가 있는데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합니다만 1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상님께서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하셨을 때, 그러니까 2011년입니다. 당시 국상님께서 한나라당에 몸담으셨고요. 기호 1번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당시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 박원순 후보는 기호 10번을 받았고요. 저는 그때 당시 한나라당 출입기자였습니다. 저와 악수를 하는 정치인들은 죄다 떨어지는 바람에 낙선 전문 기자라는 오명도 제가 갖고 있었어요. 아마 중앙대학교 인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때가 아마 SNS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고 그리고 트위터 서비스가 한참 이제 상승세에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이 국장님 캠프에서 대학생들과 번개가 잡혔다고 문자가 왔어요. 네,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캠프 쪽에서 아주 우연히 뭐 이런 건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주 우연히 매우 어쩌다가 아주 자발적으로 대학생들이 후보님과 대화하고 싶다 뭐 이런 번개 자리가 마련됐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 있을까 반민신반의했는데요. 캠프 쪽에서는 일관되게 서로 면식도 없는 학생들인데 SNS로 연락이 닿은 학생들이 모이는 자리다 뭐 이런 대답을 들었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황급하게 달려갔죠. 보통 한 자리에 기자들이 많이 모일 때는 그 풀이라는 걸 짭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기자들 중에 대표 선수 하나를 세워서 후보 옆에 붙어서 이제 말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이렇게 기자들이 너무 많이 붙으면 행사도 방해가 되고 장소도 좁으니까 좀 불편한 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너무 급하게 모이느라고 풀을 못 짰어요. 그래서 결국엔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일이 이제 수첩 들고 볼펜 들고 이제 당시 나경원 후보가 했던 얘기들을 쭉 받아 적었던 기억이 나는데 좀 오래된 기억이라서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30여 명 정도 조금 넘게 모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테이블마다 돌아다니시면서 학생들과 담소를 나누고 계셨죠. 한참 반값 등록금이 이슈였을 때였습니다. 국장님께서 반값 등록금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밝히셨어요. 따옴표가 정확하진 않는데요. 그 뉘앙스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똑같이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건 포퓰리즘이다. 당시 이제 한나라당은 그런 논리를 폈었죠.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오세훈 서울시장도 당시 공짜급식 얘기하다가 시원하게 물 한번 드시지 않았습니까? 오 시장 얘기도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국장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랬어요. 예. 생각이 다른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국장님의 말의 요지는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소득 분위로 등급을 나누어서 등록금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겠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벌면 적게 주고 뭐 적게 벌면 많이 주고 뭐 이런 걸 하겠다는 거죠. 사실 이런 거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복지 갈래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국가 복지가 무슨 선심 정책도 아니고 말이에요. 뭐 누군 이렇게 주고 누군 저렇게 주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오른쪽에 있던 남학생 허벅지를 탁 칩니다. 뭐 미투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냥 이렇게 툭 쳤어요. 그래서 그 친구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학생네는 소득 분위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얘기였어요. 부모님이 많이 버시나?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웃는데 저는 좀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뭐 딱 보니까 너네 집은 좀 잘 살아? 뭐 이런 느낌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학재벌입니다. 그 홍신학원이라고요. 서울의 화곡중학교, 화곡고등학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 이 셋을 부친님께서 소유하고 계시고요. 원래는 재단이지만 뭐 소유한다고 표현해도 그렇게 큰 과장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화곡중, 화곡고, 화곡보건경영고 이 셋이 홍신학원 소속이고요. 국장님 부친이 오너시고 또 국장님께서 홍신학원 이사로 재임했던 게 드러나서 한번 문제가 된 적도 있었죠. 옛날 얘기라서 이게 좀 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곡중학교하고 화곡고등학교 그 바로 옆에 홍신유치원이라고요. 등록금이 굉장히 비싼 등록금이라고 표현합니까? 유치원도? 네. 어쨌든요. 일단 등록금이라고 할게요. 원비라고 하죠. 원비. 네네. 원비가 굉장히 비싼 그 유치원이 있어요. 네. 역시 뭐 홍신 유치원입니다. 홍신 유치원. 네. 그러니까 국장님 일가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되는 셈이죠. 내부 거래로 논란이 된 바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많이 벌면 어떻고 적게 벌면 어떻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눈을 똑바로 뜨고 거기 부모님은 잘 버시나? 야, 이게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그렇게 서슴지 않게 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행사가 대충 정리가 됐을 때 딱 봐도 SNS로 모였을 리가 없잖아요.
뭐 여러분들 번개를 다 해보셨을 텐데 트위터를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당시에는 페이스북 서비스가 자리 잡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나오질 않으니까 제가 또 여쭤봤어요. 보좌관한테. 아니 검색이 안 되는데 SNS로 모인 거 맞냐? 자발적으로 모인 학생들이라고 강조하시는데 진짜 자발적으로 모인 거 맞냐? 계속 물어봤는데 뭐 그냥 똑같은 얘기죠. 기자님 왜 이러십니까? 기자님 왜 이러십니까? 뭘 그래요? 기자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했다고? 학생들한테도 물어봤어요. SNS로 모인 거 맞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배 따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하니까 이 국장님 캠프에 줄이 있는 동아리 과 후배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모인 것 같더라고요.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후보가 먼저 자리를 뜨니까 오빠 나경원 보려고 나 불렀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간간히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번개라고 하면은 아무리 뭐 나경원 후보가 같이 온다고 해도 자리를 만들었으면 뭐 일단 뭐 맥주 한 잔 정도 가볍게 하고 뭐 가겠죠. 물론 이제 후보가 계산은 못 합니다. 그게 그 불법 선거 운동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렇다고 해도 후보가 자리를 뜨면 뭐 남은 술이라도 좀 먹고 가고 그럴 것 같은데 후보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쓱 눈치 보더니 후다다다다닥 없어져요. 아니 뭐 이런 행사가 다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따라 나가 봤습니다. 호프집을 나와서 흩어진 학생들을 찾아 나섰는데요. 캠프 인사 둘이 또 저를 마크하고 나섰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왜 이러세요 기자님? 왜 이러십니까 기자님? 네. 자, 학생들을 붙들었어요. SNS로 모인 거 맞냐? 그랬더니 이제 그 보좌관들이 또 가로막으면서 왜 이러십니까 기자님? 이제 얼른 가라는 사인을 보내면서 뭐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기사를 마감을 했나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기사가 마감이 되진 않았네요. 아마 제 기억에는 정보보고만 하고 기사는 못 썼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뒤로 좀 별로 불쾌한 기억인데요. 매번 이제 국장님을 취재할 때는 그 보좌관, 비서관, 보좌관 둘이 딱 붙더라고요. 앞뒤로. 네. 그래서 가는 길을 막든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을 꼭 후보와 최대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거리를 벌리는 병풍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여러 번 다툴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됐냐면 그 투표하는 당일, 선거 당일이죠. 네. 국장님 캠프에 갔습니다. 만났죠. 진심을 꾹 눌러 담아서 악수해드렸습니다. 이로써 육선의 낙선 전문 기자가 됐던 그런 사연입니다. 오늘 민소. 내년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촛불 집회가 실린다는 반가운 소식 전에 들으셨지요? 87년 6월 항쟁 그리고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 경찰이 쏜 최루탄 직격탄에 맞아서 숨진 이한열 열사도 같이 실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내일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목이 너무 아프네요. 지금까지 민중의 소리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